새로운 본부장이 부임한다는 소식에 술렁이던 회사. 그리고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인물은 다름 아닌 과거 지역이 직접 데리고 있던 인턴 오재진이었습니다. 인턴 시절에도 무능력으로 눈총을 봤던 그가 이제는 본부장이라는 자리를 달고 나타난 것이죠. 직원들의 웅성거림 속 지역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합니다. 게다가 오재진은 예의 없는 태도로 지역을 불러 방으로 부릅니다. 그곳에서 내민 건 다름 아닌 청첩장. 결혼식 날 와서 축의금 받는 거 맡아줘요. 말투는 부탁이 아닌 마치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내리는 지시 같았습니다. 순간 지역의 가슴에 분노와 굴욕이 동시에 치밀어 오릅니다. 한때 자신이 이끌던 인턴이 낙하산으로 본부장이 된 것도 모자라 결혼식 준비까지 강요하는 이 현실 앞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것이죠. 결국 지역은 단호히 사직서를 내던집니다. 나는 이런 회사에 더 있을 이유가 없어. 뒤돌아보지 않은 채 회사를 떠나는 그의 모습은 한 사람의 몰락이 아니라 오히려 자존심을 지키려는 결연한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문을 박차고 나왔음에도 지역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깊은 괴로움에 빠집니다. 아버지의 사정, 집안의 무거운 현실이 고스란히 짐처럼 짓눌러 왔기 때문이죠.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아버지 이상철. 정년 퇴임 후 내정돼 있던 고문직마저 무산되며 깊은 상실감에 빠진 그 모습은 지역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합니다.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과 더는 버틸 수 없다는 절망감이 교차하며 그는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카페. 창가에 앉은 지역의 시선 끝에는 지은호가 있었습니다. 결국 지은호는 직접 묻습니다. 왜요? 왜 저랑은 안 되는 건데요? 뭐가 문제예요? 눈빛은 진지했고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은 차갑게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안 되는 거야. 우리 둘은 어울리지 않아.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사정들. 성재와의 우정, 집안의 무게, 그리고 자신을 옥죄는 현실까지. 모든 이유가 뒤엉켜 그는 끝내 은호를 밀어내고 맙니다. 그런데 뜻밖의 연락이 찾아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정보아였습니다. 그녀는 지역이 회사에서 사직서를 던지고 멋지게 떠난 소식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일 아주 유명해졌어요. 솔직히 멋있었어요. 담담히 말하는 그녀의 어조에는 존경과 호감이 동시에 묻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는 지역을 더욱 놀라게 합니다. 지역 씨 나랑 결혼해요. 순간 지역은 얼어붙습니다. 뭐라고요?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당황스러움 속에서도 그의 가슴 어딘가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인정해주고 또 다른 선택지를 내미는 누군가의 존재. 그것은 지금까지 지역이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고 그의 굳게 닫힌 마음을 서서히 흔들어 놓습니다. 늦은 오후 손님이 뜸해진 카페. 은호는 커피 머신을 닦으며 잠시 쉬고 있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들어오는 낯익은 발걸음 고성이었다. 단정한 옷차림과 은근한 기품, 아무렇지 않은 듯. 메뉴를 고른 그녀는 은호가 정리하던 테이블 근처에 자리를 잡았다. 은호는 순간 당황했다. 며칠 전 지하철역에서 우연한 만남이 뇌리에 스쳤다. 다가왔던 장면이 뇌리를 스쳤기 때문이다. 고성이는 음료를 받아들자마자 은호에게 다정한 미소를 건넸다. 이런 곳에서 다시 보네요. 정말 우연 같죠? 은호는 긴장을 감추며 대꾸했다. 그러게요. 손님이시라면 편하게 계세요. 하지만 고성이는 단순히 차를 마실 생각이 아니었다. 은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한층 깊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은호 씨 성재 선배와 가까운 사이 맞죠? 순간 은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성재. 대학 시절 동아리에서 자신을 많이 챙겨주던 선배였다. 그 이름이 고성희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순간 은호는 더 이상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깨달았다. 저는 그냥 선배와 후배일 뿐이에요. 더 이상은 아는 게 없습니다. 고성희는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를 잃지 않았다. 우연처럼 보여도 사실은 필연일지도 몰라요. 앞으로 자주 뵐 것 같네요. 그녀는 차를 홀짝이며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켜봐온 사람처럼 여유롭게 은호를 바라봤다. 은호의 손끝은 차갑게 식어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호는 온종일 불편한 기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가방을 내려놓고 거울 앞에 서니 고성희의 차분한 미소가 자꾸만 떠올랐다. 성재 선배와 가까운 사이 맞죠? 그 말은 귓가에 메아리처럼 남아있었다. 평범했던 자신의 하루에 어느 순간부터 낯선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재벌가 안주인이라는 고성희, 그리고 동아리 선배 성재. 그 둘이 자신과 어떻게 얽혀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은호는 소파에 몸을 묻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왜 나를 따라다니는 걸까? 왜 나여야 하지? 잠시 눈을 감았지만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조용했던 일상이 무너지고 알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두려움이 은호를 밤새 괴롭혔다.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카페 안 지환은 설레는 마음으로 홍미 앞에 앉아 있었다. 오늘은 뭔가 특별한 날일 거라 직감했기 때문이다. 홍미가 작은 봉투를 꺼내 들었을 때 지환의 눈빛은 기대감으로 반짝였다. 드디어 홍미가 나에게 프로포즈를 하려는 건가? 그동안 함께 걸어온 시간, 웃음과 위로, 미래에 대한 약속들. 그 모든 것이 떠오르며 지환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홍미의 목소리는 그의 기대를 단숨에 무너뜨렸다. 오빠, 이거 내 결혼 청첩장이야. 지환의 표정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뭐라고? 우리 결혼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홍미는 잠시 눈길을 피하다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리고 오빠, 내 결혼식에는 오지 않았으면 해. 지환의 손끝이 떨렸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미래를 함께할 거라 믿었던 그녀가 지금은 낯선 사람처럼 보였다. 홍미는 한숨을 내쉬며 차갑게 말을 이어갔다. 회사는 이미 그만뒀잖아. 이제 다시 올 필요도 없어.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 그 말은 돌이킬 수 없는 단절을 의미했다. 지환의 가슴속에 날카로운 파편이 깊숙이 박히듯 숨이 막혔다. 카페를 나온 지환은 청첩장을 쥔 채 터벅터벅 걸었다. 불빛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의 눈에는 모두 흐릿하게 번져 보였다. 나는 뭘 믿었던 거지? 내가 꿈꾼 미래는 다 거짓이었나?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마음은 끝없이 가라앉았다. 평소라면 회원들을 활기차게 지도하고 웃음을 전했을 지환.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운동을 지도하는 목소리에도 힘이 없었고 스스로 무게를 드는 팔마저 힘없이 떨어졌다. 회원들이 이상한 눈길로 바라보았지만 그는 애써 웃어 보였다. 그러나 마음속 공허함은 감출 수 없었다. 결국 지환은 사무실을 찾아가 말했다. 저 오늘까지만 일하겠습니다. 센터장이 놀라 물었지만 지환은 고개를 숙인 채 단호하게 덧붙였다. 지금은 누군가를 도울 힘조차 없는 것 같아요. 밤늦게 홀로 앉아있는 지환. 손에는 아직도 구겨진 청첩장이 쥐어져 있었다. 그토록 믿었던 사랑도 열정을 바쳤던 일도 모두 한순간에 흩어져 버린 듯했다. 그는 깊게 숨을 몰아쉬며 멍하니 어두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 얼굴에는 상처와 공허함, 그리고 알 수 없는 외로움이 뒤섞여 있었다. 지역을 옥죄는 집안의 현실, 지은호와의 풀리지 않는 인연, 그리고 정부와의 파격적인 프로포즈까지. 지환의 사랑과 꿈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과정을 그립니다. 홍미의 차가운 청첩장, 그리고 휘트니스 센터마저 떠나게 된 지환. 그는 과연 이 절망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다음 전개가 더욱 궁금해집니다. 모든 갈등과 선택의 순간이 한꺼번에 몰려들며 그의 인생은 이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과연 지역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 해답은 다음 이야기 속에서 밝혀집니다. 망고 드라마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